시선 강탈의 이수연입니다. 자, 오늘장도 코스피 다시 한번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한 템포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양대 증시가 보합권에서 오늘은 조금 조용하게 하루를 보냈는데 어제와는 조금 상반된 분위기가 미증시에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 포함해서 기술주 종목들이 좀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 오픈 AI가 원래 예상했던 그 신규 이용자 수와 매출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엔비디아 포함 지금 기술주들 떨어지고 있고요. 반대로 유가는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현재 $100 위에서 거래가 상회되고 있거든요. 현재 $100 그리고 80센트까지 좀 돌파를 장중에 해낸 상황이고 8시 30분 기준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정유 공장을 공격했다라는 소식도 오후장에 공개가 되면서요. WTI가 지금 $100를 넘어섰는데 여기다가 오픈 AI에 대한 실망감까지 더해진다면 내일장 우리 시장 좀 흔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 새벽을 어떻게 시장이 잘 소화해내는지 저희가 또 내일장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분위기 5월 달엔 정말 셀인 메이가 적용되는 걸까요? 제 포트는요, 오늘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제 포트는 오늘 두 자릿대 상승률 여전히 지켜내주고 있고요. 오늘 실현손익 160만 원 현재까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대덕전자가 여전히 42% 이상의 상승률, 그리고 프로텍이 19% 상승하면서 프로텍이 꾸준하게 지금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최근 시장 다 경험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잘 나갑니다. 프로텍도 역시나 실적이 좋은 종목이고 삼성전자, 한선엔지니어링, 로보티즈까지 두 자릿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보시면 제가 오늘 신규로 편입한 오르비텍이 눈에 띌 겁니다. 11,958원에 제가 매수에 성공을 했고요. 비중 10% 정도 한번 태워봤습니다. 원전 섹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오르비텍에 조금 단기적인 탄력을 기대하고 오늘 담았는데 마이너스 1%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히려 조정이 나와서 잘 됐다 하고 매수했거든요. 이번 주 남은 거래일들 기대를 해볼게요. 다음은 제가 한화비전도 좀 보고 싶은데요. 현재 0.6% 상승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화비전은 어제 92,500원까지 터치했다가 너무 약간 조정이 예쁘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 종가 근처에서 오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한미반도체가 최근 강하잖아요. 삼성전자에도 납품설이 돌고 있고 또 마이크론으로부터 조금 큰 금액의 수주를 받았다라는 소식도 개인적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설명회에서 전해졌습니다. 거기다가 HBM5, HBM6에 쓰일 수 있는 와이드 TC 본더를 올해 빠르면 연말에 생산할 수도 있다라는 카더라가 좀 전해지고 있어서 TC 본더에 대한 주목도를 생각해 본다면 한화비전도 동반 상승에 대한 가능성 열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화비전은 좀 시간이 비중이 괜찮다면 추가 매수를 담아볼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제 포트 점검해봤고요. 오늘의 저의 시선 바로 보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실적주. 넥스트 트레이드 장에서도요. 실적 발표하고 좀 영업이익의 컨센을 상회했다 싶으면 바로 슈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선 강탈 풍부한 섹터 이야기들, 종목 이야기들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출발합니다. 자, 오늘장 시선 강탈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용준, 송필호 어드바이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가 좋았다가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이것이 정말 쉬어가는 쉼표인 것인지 아니면 5월 달을 앞두고 좀 조정의 빌미를 만들어내는 것인지 걱정이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그런 부분들 자세하게 점검을 해볼게요. 자, 우리 이용준 위원님께서는 철강, 강관 섹터를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그 순매수 그 급등 상위 테마를 쭉 봤을 때 거의 다 이제 철강 테마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생각보다 좀 많이 교착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철강 쪽이 움직임을 나타냈었고 워낙에 철강 쪽은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많아서 맞아요. 좀 팡팡 튀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넥스틸, 대우특수강, 포스코 스틸리온까지 상한가 갔고요. 오늘 뭐 대장주인 포스코 홀딩스까지 11% 급등했는데 거래도 상당히 많이 터지고 외국인도 많이 샀거든요. 그럼 이들의 오늘 이 급등을 단순 하루짜리 급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단계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섹터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내일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테마도 테마지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 있고 실적의 가시성이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일은 철강 관광주를 오늘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내일도 좀 장 초반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 보시면 좋은데 첫 번째는 증시가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굉장히 좋은데 K 철강주들이 무더기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철강 사업부들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시성이 지금 나와 있다고 하니까요. 실적이 베이스된 상승이다. 첫 번째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미국과 이란 전쟁에 대한 이슈인데요. 제가 항상 함께 하신 분께 말씀드리는데 이 전쟁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이란 협상이 좀 장기화되면서 이란에서 철강 관련해서 수출을 금지하겠다 또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철강주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중국도 지금 철강 생산량을 조절하겠다고 그러니까 중국도 줄이고 미국 이란 문제 때문에 이란도 철강을 생산하지 않고 게다가 우리나라 실적은 잘 나오기 때문에 두세 가지의 호재로 철강 관련주가 굉장히 잘 가는데요. 우선 제가 오늘 상한가를 무더기 갔기 때문에 상한가 간 종목들을 다 말씀드리면 너무 많은데 두 종목만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포스코 관련주 중에 차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포스코 관련주 흐름 다 좋은데 특히 상한가를 갈 때는 장 초반에 얼마나 강하게 가는 가 굉장히 중요한데 9시 9분에 상한가를 찍어준 종목이거든요. 게다가 상한가를 한 번도 풀리지 않고 종가까지 갔다는 거는 내일도 아마 모레도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종목만 더 말씀드리면 문배철강인데 문배철강이라는 종목도 9시 48분에 상한가를 갔고 상한가를 한 번도 깨지 않았어요. 우리가 상한가 따라잡기나 상한가 매매를 할 때는 상한가 풀리지 않고 강한 종목들은 그 다음날 갭상승 누려볼 수 있듯이 지금 흐름은 철강과 관광주가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마무리까지 좋았기 때문에 내일도 철강 관광주 중에서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철강 강관 관련 종목들이 이슈도 있지만 호실적이라는 그 강력한 재료를 등에 업고 오늘 날아올랐잖아요. 내일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셨으니까 그 안에서 어떤 종목 공략하면 좋을지 잠시 뒤에 공개할게요. 자, 우리 송필호 위원님께서는 로봇 섹터를 골라주셨습니다. 로봇주가 오랜만에 지금 다시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하고요. 대장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가 이번 주에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지금 그 구글의 딥마인드 CEO가 좀 방한을 해 있는 상태고 현대차 포함해서 다른 대기업 이제 그 리더들과도 만남을 갖질 예정인데 그와 관련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납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오늘 좀 수급을 많이 받아갔었고요. 그런 이슈에 의해서 현대차도 같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5.9%의 상승으로 거래 마쳤고요. 오랜만에 현대차가 좀 상승했잖아요. 이게 로봇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현대차는 이제 자동차보다는 로봇 관련주를 좀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1분기 현대차 그 실적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죠. 그러면서 주가가 부진했는데 오늘은 현대차가 강하게 오른 이유는 이제 로봇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강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현대차 그룹이 좀 강세를 보인 것은 이제 최근 보스턴 다이내믹스 새로운 그 CEO를 지금 선임을 진행하고 있죠. 그러면서 올 3분기에
로봇 센터를 개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로봇의 양산 계획을 확정하고 그리고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그 현대차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직접 이제 투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에 대해서는 계속 현대차 관련 로봇 관련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오늘은 그 구글의 딥마인드 CEO가 오늘 현대차 그룹 관계자고 만나가지고 이제 현대차하고 이제 구글하고 소프트웨어 쪽에 좀 협력을 하지 않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현대차가 급등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 이제 삼성그룹에서 파업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요. 최근에 그 노란봉투법을 실시하고 삼성전자 노조가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강행한다고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사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기업들의 공정의 자동화, 그다음에 로봇 상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최근 로봇 관련주가 좀 꿈틀거리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LG그룹도 요즘에 최근 로봇 사업을 강화를 하고 있죠. LG그룹 같은 경우도 또 나온 소식이 엔비디아하고 협력 강화죠. 최근 LG전자가 로봇 분야에 계속 투자를 확대하면서 엔비디아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형 로봇 관련주가 낙수효과가 기대되고 있고요. 특히 오늘 이제 LG전자도 엔비디아 잭슨항의 맞다리죠. 이렇게 장녀를 만나가지고 LG전자하고 이제 엔비디아의 로봇 쪽에 또 협력을 하기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봇주들이 이제 좀 강했는데 특히 현대차, LG전자가 강했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대차는 자동차 관련주보다는 로봇 관련주로 보시고 지금은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에 대해서 로봇 관련주로 한번 매수를 해보신 거예요. 어쩔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LG도 이제 성장산업으로 휴머노이드 쪽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LG전자도 이제 로봇 관련주로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 이제 중소형 중에서는 SPG 같은 종목은 그래도 꾸준히 실적이 나오고 있죠. 최근 실적 시즌이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SPG 같은 종목도 좀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 LG전자 그리고 SPG까지 관심 가져도 좋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로봇주가 움직임을 좀 이어가는지 그런 시세의 연속적인 부분도 저희가 좀 팔로우업을 해드릴게요. 자, 제 포트 종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2차 전지 종목은 없거든요. 제 포트 2차 전지 종목은 없는데 지금 약간 포모예요. 진짜 좀 사야 되나? 너무 잘 가서 삼성 SDI가 오늘 그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는데 87만 5천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종가가 68만 원에서 형성됐으니까 업사이드가 되게 많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삼성 SDI 쪽에 그 원통형 배터리를 좀 공급해주는 관련주인 TCC 스틸이 오늘 또 강한 거래량과 함께 좀 급등했고요. 이런 흐름을 봤을 때 2차 전지 내일장이라도 좀 담아야 될까요? 담아야죠. 네. 없으시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대세 상승의 초입이다 그냥 생각하시고 편하게 단기가 아닌 중기 흐름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대세 상승의 초입이고 지금 2차 전지 차트들을 보시면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도 많지만 턴어라운드 흐름을 가지고 있다.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건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왜 이렇게 하락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많은 악재들이 있었죠. 2차 전지 특히 전기차의 수요가 하락을 했고 전기차 캐즘이라고 해서 화재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심리적으로 전기차는 좀 위험한 게 아니냐 또 이런 이슈도 좀 있었고요. 게다가 배터리 3사의 그 매출이 급속도로 안 좋아졌던 시기도 있고 그리고 2024년하고 작년 5년 2025년 동안은 대부분의 전기차 관련주들 에너지 배터리 관련주들이 하락이 크게 나왔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호재들이 굳이 전기차 수요가 늘어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시황이나 흐름들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 삼성 SDI, LG엔솔, SK이노베이션 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PM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중동 사태에 대한 이슈가 있죠.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유가에 대한 부분, 우리가 유가는 영원히 80, 100달러는 넘지 않고 항상 우리가 이렇게 이런 가격으로 평생을 이용할 거라고 생각했던 유가가 지금 전쟁 이슈로 연일 100달러, 심지어는 160달러 간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게 첫 번째 이슈이고, 게다가 리튬 가격이 3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리튬 가격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호조이고요. 또 세 번째는 전기차만 2차 전지를 쓴다 이런 이슈에서 지금은 전기차 이슈가 아니라 전력 산업으로 확대된다는 이슈로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도 지금이라 없으시면 담으시면 되는데 세 종목 정도 볼 텐데 차트 잠깐 볼 수 있으면 첫 번째는 저는 LG 엔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자리이고 2024년과 5년의 하락이 크게 나왔지만 다시 한번 이 턴어라운드죠. 컵앤핸들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거는 에코프로 BM이 좀 좋아 보여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에서 60%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저는 주식하시는 분들이 거의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께 말하지 않고요. 안 하시는 분들께는 전기차 좋다고 관련주 좋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중개 흐름 있으신 분들은 에코프로 BM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삼성 SDI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게 그 실적이 오늘 나왔잖아요. 손실이긴 한데 손실 폭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높게 평가받고 있고 ESS라는 시장 자체가 지금 성장률이 30%씩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약간 기대감에 지금 또 2차 전지 종목들이 수급을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지금 내일 사도 괜찮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제 포트 안에 삼성 ENA가 있습니다. 제가 근데 되게 재밌는 썰이 있어요. 송필호 의원님. 오늘 제가 삼성 ENA 매도를 걸어놨어요. 사실. 근데 이게 체결이 안 됐더라고요. 삼성 ENA 제가 51,800원에 담았는데 제가 오늘 얼마쯤에 걸어놨더라? 58,500원인가? 그쯤에 제가 매도를 걸었는데 체결이 안 됐습니다. 다행인 걸까요, 의원님? 최근에 이제 건설주 실적 발표가 있죠. 삼성 ENA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에 1,880억 정도 나왔죠. 20% 정도 증가했고 오늘 또 대우건설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죠. 최근 대형 건설주들의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 것도 최근 건설주들의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삼성ENA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수주를 보니까요. 4조 6천억 정도 수주를 했습니다. 올해 1년 가이던스 수주 목표치가 12조인데 벌써 40%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이제 삼성 ENA 같은 경우는 최근 충분한 조정을 받았죠.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도 좋고 수주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가는 한 번 더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내일 뭐 급등을 한다면은 뭐 매도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뭐 이렇게 점잖하게 올라갈 때는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오늘 매도 체결 안 된 거 잘 된 거네요, 의원님. 네. 네. 아, 다행입니다. 오늘 삼성 ENA 익절을 할 뻔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조금 더 갈 수 있다. 그리고 건설주도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하자라는 전략 제가 귀 담아서 좀 더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 점검 완료하고요. 우리 이용주 위원님의 탑5 종목들 확인할게요. 정말 그 단기 급등주를 잘하십니다. 엑스게이트, 한컴위드,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뭐 GS 건설 이렇게 단기간에 뭐 다음 날 아니면 다다음 날 이렇게 빵빵 뜨는 종목들이 많아요. 한컴위드 자리 체크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23일에 공략했어요. 바로 지난주죠. 네. 아, 공략 너무 잘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 월요일에 21% 슈팅, 그리고 오늘 장중 11% 슈팅 나오면서 21%의 상승률 일주일도 안 돼서 챙겼네요. 자, 이 종목 지금 추가 상승 더 열어둘까요? 우선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주식 종목 중에 오늘 사고 내일 올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들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추가적인 상승 볼 수도 있는데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저는 가장 좋은 자리에서 말씀드려요. 방송국도 말씀드리고 어제도 상승, 오늘도 상승이거든요. 추세 자체는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양자 암호에 대한 이슈는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한컴위드 더 보도
좋을 것 같고 이미 익절하신 분도 나쁘지 않게 다 수익 보셨으니까 방송 후에 어떤 자리에 공략하셨더라도 다 수익이니까요.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 좀 더 보실 분들은 좀 더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열어둘 수 있는 종목인데 챙기실 분들은 챙기시고 네. 아니면 좀 가져가실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대원전선 리뷰 드리죠. 82%입니다. 자, 무려 3월 25일에 샀으니까 지금 한 달 만에 이런 수익인데요. 상승인데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전선이 정말 강하게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조금 가격대가 높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마지막 고점인 경우에는 종가에 공략하시고 그 다음날 매도하신 전략이 나쁘지 않거든요. 추세는 살아있고 전선주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방은 경직돼 있고 상방이 열려 있어요. 다 호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에 대한 진입, 노후화에 대한 교체, 그리고 북미 시장의 개척, 그리고 서해안 에너지 공급소로 다 호재밖에 없는데 차트 좀 보고 말씀드리면 자 대원전선을 말씀드리고 두 번이나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이 구간이 딱 2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간다 안 간다에 대한 본인의 기준이 흔들리신 분이 굉장히 많았겠지만 결국에는 제가 수익률로 증명해드렸다고 말씀드릴 거고요. 앞으로도 좀 상방은 열려 있는데 대원전선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우선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슈로 조금 더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혹시라도 신규 진입을 생각하신 분이라면 지금 비중을 좀 많이 들어가기는 조금 높은 자리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대원전선까지 리뷰 도와드렸고요. 다음은 송필호 위원님의 탑5 상승률입니다. 제주반도체가 어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저희 최고가 기준 상승률도 76.8%로 높아졌고요. 또 로보티즈도 이제 이번 주 급등세가 나오면서 44%의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PI 첨단 소재 오늘 오후에 실적 공개가 됐고 이제 영업이익이 컨센을 상회하면서 오늘 넥스트 트레이드 장에서 좀 장중 슈팅이 나왔었거든요. 39.7%로 기록되긴 했는데 애프터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로보티즈 한번 볼게요. 지금 거의 전고점 돌파 직전에 놓여 있어요. 전고점이 36만 4천 원이고요. 오늘 어제 종가가 36만 1,500원이니까 한 4천 원 정도만 더 오르면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들고 갈까요? 들고 가야죠. 네. 제가 이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빠질 자리가 없는 종목을 사가지고 시간하고 싸운 사람이 돈을 번다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 쫓아다녀봤자 참 많은 매매를 해봤는데요. 별로 없습니다. 이런 바닥권의 종목들 차분하게 시간하고 싸우면은 여러분들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수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좀 사가지고 좀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노버티즈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은 앞으로 이제 전고점 돌파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제가 노버티즈의 가장 장점은 이제 손을 가장 잘 만든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노버 관련주에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가지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보티즈는 들고 가자 이렇게 언급해 주셨고요. 다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2차 전지 호조 그리고 철강주의 급등 속에서 포스코 스틸리온도 오늘 장중에 상한가예요. 근데 어제도 상한가, 그러니까 2연상 중인 거잖아요. 자, 드디어 포스코 스틸리온이 이렇게 움직여주는데요. 저희는 2연상보다 더 많이 수익을 챙기고 싶어요, 위원님. 어디까지 보세요? 이 종목은 저는 주가가 안 가가지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종목을 기업을 분석을 해보면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최근 천연가스, LNG 가격이 상당히 좋죠. 이 회사는 직접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호주에서도 직접 생산하는 기업을 M&A를 했죠. 그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사업, 그다음에 히토리 사업, 너무나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알래스카에서 또 LNG 개발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전고점 돌파를 하면은 강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밀릴 때마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목표가 9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 거의 다 왔고요. 제가 2연상 이야기는 스틸리온이랑 잠깐 착각했습니다. 죄송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29.3%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위원님들의 포트 점검 도와드렸고 이제 시선 강탈 관심주 공개할 시간입니다. 2차 전지 사라고 하셨잖아요. 내일장에 뭐 살까요? 우선 2차 전지도 좋고 관련주도 강감도 좋은데 저는 TCC 스틸 한번 내일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브리핑 해드렸다시피 2차 전지 흐름도 굉장히 좋고 지금 강관이나 철강 관련주 굉장히 좋거든요. 오늘 흐름이 무더기 상한가를 갔지만 상한가를 안 간 종목 중에 또 좋은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TCC 스틸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는 이란 철강 수출을 이제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이런 이슈로 우리나라 철강주들이 수혜를 받을 거라는 게 첫 번째 이슈이고요. 그리고 미국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이슈에 따라서 철강주들에 대한 그 우리나라의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에 대한 가시성이 돋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오늘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상따를 못하신 분들 중에는 가장 좋은 대안이 TCC 스틸이었다고 생각해요. 오늘 26.25%로 끝났는데 사실은 이게 애프터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종가가 고가로 끝난 거지만 사실 3시 반 장중에는 충분히 공략할 자리가 나왔어요. 공략을 종가 베팅 혹시라도 하신 분 계시라면 공략했더니 장 마치는 8시에 봤더니 뭐 수익이 6%, 7% 나 있는 상태인데 내일도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주들 흐름 다 좋으니까 내일은 상한가 간 종목도 좋지만 상한가 안 간 종목 중에 가장 좋은 거는 TCC 스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공략 가격을 말씀드리면 내일 장 시작하면 시초가 한번 공략해 보신다 생각하시고요. 목표가는 상방인 28,000원 정도 보시고요. 혹시라도 급락이 나온다. 혹시라도 그럴 일 없게 나오면 2만 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면 하락보단 상승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고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포스코 스틸리온, 문배철강 뭐 이런 많은 종목들의 흐름도 지켜보면서 같이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대응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TCC 스틸은 지금 얼마 만이죠? 이게 오늘 진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바닥에서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26% 종가를 형성한 거라서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조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판단 주신 것 같아요. 목표가 28,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다음 송필호 위원님의 종목입니다. 이노테크네요. 네, 이노테크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 빠져가지고 내일까지 빠지면은 사기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종목이 이제 토탈 장비 솔루션을 만듭니다. 업력이 한 2013년도에 좀 설립이 돼가지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반도체, 2차 전지 다양한 분야에 고객들이 요구하는 장비들을 개발하고 납품하는 업체고 특히 유지 보수까지 해주면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비들이 이제 다양한 곳에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몇 개의 사업 분야만 사용이 됐는데 최근에 보면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자동차 전장, 방산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특히 이 회사의 핵심 장비는 고온이나 저온, 습도, 진동, 그 충격에서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불합리한 여건 속에서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종목의 이제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상장 전부터 실적이 계속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좋겠죠. 최근 4년 연속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을 보이고 4년 연속 영업이익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베트남 법인을 통해서 수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 호전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 이제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오늘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는 오늘 하루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돼 가지고 많이 빠졌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빠지면은 매수하기 절호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 빠질 때 한번 저점에서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가격 전략은 손절은 27,000원 정도, 목표가는 45,000원 정도 한번 잡고 매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좀 급락했기 때문에 단기 반등 가능성 나올 수 있다라고 하셨고요. 이노테크 목표가 4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은요, GST입니다. 아마 액침 냉각 관련주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47,600원대 어제 종가 형성했고 올해 4월에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해서 좀 가격적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워낙에 실적 톤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 종목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지난 분기 영업이익이 592억 원이었는데 이번 분기는 아마 한 700억 원 돌파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어제 오늘 외국인이 계속 담고 있습니다. GST는 좀 정말 장기적으로는 좋은 기업이 아닐까. 그 액침냉각 관련해서 지금 버티브 홀딩스도 미국에서 정말 랠리를 오랫동안 펼쳤기 때문에 정말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좋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GST 가져와 봤고요.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송필호 위원님, GST 어때요? GST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칠러하고 스크러버를 만드는 업체 중에 하나죠. 유니셈, GST가 가장 대표적인 회사인데 그 중에서 이제 칠러하고 이쪽에 이제 스크러버가 상당히 기술력이 있고 그다음에 앵커님도 이야기했듯이 최근 액침 냉각 쪽으로 사업 đặc化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긴 호흡에서 좀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긴 호흡에서 보자라는 말씀 담아주셨고요. 자, 오늘 이용준 위원님 무료 공개 방송 있으십니다. 짧게 소개해 주시죠. 네, 여러분들 뭐 내일 갈 종목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TCC 스틸하고요, 일진전기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종목들을 3종목 정도 안내해 드릴 테니까 공개 방송 참여하셔가지고 내일장 미리 준비한다 생각하시고 잠시 후에 저는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용준 의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 잠시 뒤 마스터 클래스 시간에서 최태훈 의원님과 시간 이어갈 거예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주실 거죠? 송필호, 이용준 위원님과 여기까지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스터 클래스 시간 최태훈 어드바이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가 6,700포인트를 장중 돌파한 가운데 이런 채팅에서 이런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지금 코스피 야간 선물 왜 빠지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다음 달에 오펙 플러스를 탈퇴한다라는 이야기가 오펙과 오펙 플러스를 다 탈퇴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유가가 지금 급등하면서 나스닥 선물 포함 코스피 야간 선물 현재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장 우리 시장 조정 좀 불가피해 보이고요. 5월이 다가왔으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불가피했던 조정이었을까 걱정도 되고 우리 최태훈 위원님께서 장기적 전망은 긍정적이시겠지만 지금 당장 내일장 대응을 해야 된다면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버텨요? 아니면 조금 팔아요? 더 사요? 네, 일단 단기적인 전망보다는 네. 너무 하루하루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4월 한 달을 우리가 정말 극적인 시간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압도적인 시장이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만큼 4월 한 달간 33% 정도가 급등을 했어요. 한 달 만의 상승이었습니다. 전체 시장이 그렇게 올랐던 거고요. 3월 달에 중동 지역의 리스크로 인해서 하루하루 정말 우리가 정말 살벌한 시장 흐름을 겪었지만 살아론과도 같은 시장을 겪었지만 결국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악재들은 아주 지나가는 소나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의 오펙 플러스 탈퇴는 지나가는 소나기 정도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결론이고요. 지금 현재 3월 달에 이란 리스크가 완전히 봉합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4월 한 달간 33%가 급등했던 이유는 결국 단 하나로밖에 설명 안 됩니다. 유동성이라는 힘이거든요. 글로벌 시장은 지금 AI 인프라를 위해서 각국에서 또는
빅테크들에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중에 모든 자금이 다 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을 부양할 충분한 유동성이 조건이 완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시간이 4월 한 달을 크게 이끌었고 4월 후반부는 전력기기 업체들이 급등세를 또 이끌었거든요. 제가 보기에 5월 달은 또 다른 새로운 주도 종목들의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겁니다. 5월이 오고 나면 셀인 메이, 5월엔 팔아라 라는 네. 얘기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걱정돼요. 네, 과거의 5월은 이렇게 유동성이 폭발하는 시장 속에서 맞이한 5월이 아니었습니다. 5월 달이 시장 계절적으로 약했던 이유들은 뭐냐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모멘텀의 공백 구간이 나타났기 때문에 5월 시장이 보통은 약했던 것인데 자, 지금 2026년의 5월 달은 고객 예탁금이 125조 원입니다.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증시만 이런 것이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들은 AI 인프라를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돈을 풀어야 되는 이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5월, 6월 달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제스처가 나온다면 이것이 또 하나의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서 한 단계 더 퀀텀 점프할 그런 긍정적인 면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지금 현재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3%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조정은 반갑게 즐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4월 한 달 내내 외국인과 기관은 12조 원 정도의 매수세를 가져갔어요. 돈이 넘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개인적으로 5월 달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화려한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갔던 종목들이 휴지기에 들어가면 그동안 시장에서 바닥을 쳤던 종목들 피지컬 AI라던가 선제적인 조정을 받았던 5G 통신망 관련 종목들 그리고 혹은 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또 다른 모멘텀이 나타나면서 시장을 한 번 더 순환매로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는 시장 주도주만 보면 된다. 시장은 이렇게 꺼지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인공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만 좀 지속하면서 5월 달도 종목별 장세를 준비하는 전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달에는 새로운 스타가 탄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물론 좀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도 여전히 시장 장기적 긍정적 관점에서 평가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요. 어떤 섹터와 종목의 기회가 있는지 저희가 매일매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AI 이야기 해볼 텐데요. 정말 오랜만에 로봇주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뭐 현대차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정말 자동차 파는 회사가 아니라 또 2차 전지는 전기차 파는 회사가 아니라 둘 다 피지컬 AI와 엮여서 지금 계속 그 밸류에이션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딥마인드 CEO가 방문하면서 다시 한번 피지컬 AI 테마가 좀 수급을 받아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장성이 큰 산업군이란 건 알고 있는데 최근 이번 주의 반등은 어떤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네, 뭐 이번 주에 재료가 계속 공급이 됐죠.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과 더불어서 그리고 정부에서 공정수당이라고 그래서 또 새로운 노동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스마트 팩토리와 공장 자동화에 대한 시장의 바람에 또 요구가 강하게 이르렀던 상황이고요. 또 피지컬 AI 관련 종목들은 선제적인 조정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와 전력기기들이 시장을 이끌어갈 때 선제적으로 2, 3개월 정도 조정받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시장의 주도 종목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부분이고요. 피지컬 AI는 지금 현재 거대한 산업의 물결입니다. 인간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휴머노이드가 버무러진 제5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올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르기 어려운 거대한 물결의 그 초입 구간에 우리는 들어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2026년은 피지컬 AI가 본격적으로 도약을 하는 원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온다면 저는 강력한 매수 구간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자, 우리는 소재 산업의 강자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그 휴머노이드 업체들이 있잖아요. 테슬라도 그렇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그렇고 이들 업체에 우리가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들 좀 눈여겨봐야 된다. 자, 우리가 소재 분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는 바로 액추에이터 섹터입니다. 우리 글로벌 기업에서 우리나라 액추에이터는 탑급의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보티즈와 SPG 같은 기업들은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액추에이터 100만 대 공급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성장성이 가격에 충분히 부여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기술적으로 로보티즈의 위치를 한번 보면서 현재 어떤 구간인지를 한번 좀 설명드리면요. 자, 올해 1월 달에 이렇게 고점을 찍어놓고 나서 거의 3, 4개월 정도를 쉬었어요. 이 구간의 반도체랑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들은 거의 50에서 100% 가까이 급등 나왔거든요. 자, 로보티즈가 2025년도에는 실적으로 주가를 증명해내지 못했는데 2026년부터는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면서 1분기부터 달라진 영수증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돌파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한 번 더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로봇주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나면 또 하나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현대차의 강력한 AI를 이끌어가는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현대오토에버라는 기업도 최근 들어서 거의 신고가 부근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기업들 왜 이렇게 성장성이 강하게 부여되냐? 당연히 2026년도가 실적으로 그 가치를 증명해내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녹아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공장 자동화의 핵심 기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앞서서 말씀드린 소재 분야의 액추에이터와 그리고 공장 자동화를 이끌어가는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을 보다 더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드리고요. 그에 따른 탑픽 종목으로는 로보티즈, 그리고 SPG, 공장 자동화를 이끌어가는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포스코 그룹의 AIX를 이끌어가는 포스코 DX 같은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탑픽 종목으로 놓고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피지컬 AI 관련 기업들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 포트에도 로보티즈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현대오토에버, SPG, 포스코 DX까지 관심주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시선 강탈의 관심주 필요한데요. 위원님, 사막 콘덴서를 가져오셨거든요. 네. 제가 제 포트에 사막 콘덴서 있던 거 어제 다 팔았단 말이에요. 왜 파셨어요? 아, 근데 오늘 위원님이 이거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떻게 괜히 팔았나 보다 이 생각을 딱 했거든요. 네. 이 종목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사막 콘덴서는 콘덴서 하나로만 70년 동안 자리를 해온 전통 콘덴서 기업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MLCC가 되게 이제 난리가 났죠.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불리우는 이 MLCC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웁니다. 전기가 통하는 곳이라면 무조건 MLCC가 있어야 되는데 최근 이 MLCC가 수급 공백에 따라서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폭등한 가격에 톡톡한 수혜를 받는 기업이 바로 사막 콘덴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소형 IT용 MLCC뿐만 아니라 전장용과 더불어서 AI 서버용 MLCC도 사막 콘덴서가 새롭게 진입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다변화됐고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돼서 올 한 해 2026년은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인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도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위치인지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1차적으로 올해 2월 달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다음에 3월 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중동 지역에 리스크가 있었는데 잘 보시면 배열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3월 달에 엄청난 시장의 리스크에서도 누군가는 이 가격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을 갖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명분은 당연히 실적이겠죠. 2026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또는 MLCC 시장의 강력한 성장성을 바탕으로 한 그런 기대감이 사막 콘덴서의 주가에 계속 이렇게 수급적으로 녹아들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위치는 전고점의 테스트를 한번 받은 상황인데 저는 3, 4일 전에 이 캔들을 좀 의미 있게 봐요. 강하게 흔들었다가 한 3, 4일 연속 이렇게 옆으로 누워주면서 배열을 맞춰서 정배열을 유지하는 힘. 이게 바로 신고가 돌파를 준비하는 기본적인 차트의 배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장용 MLCC는 일반 IT 제품보다 판가가 되게 높아서요. 2026년 실적이 퀀텀 점프할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으로는 시장의 컨센서스는 50%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자, 현재 이 주가, 이 위치, 신고가 돌파라는 강력한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어야 2026년 실적 50% 성장이 증명될 것이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 기업의 목표 가격을 75,000원으로 제시하고요. 대신 손절 가격은 정배열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자, 전저점이 위치한 58,000원을 짧은 손절 가격으로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의 리스크 관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목표가 75,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어제 판 게 정말 후회될 정도로 더 시원하게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AS 받아볼 거고요. 탑5 안에 있는 종목들 HD, 현대, 엔솔, 보성, 파워텍 최근 흐름 정말 좋고요. MD바이스까지 모두 세 자릿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정말 강한 STX 엔진까지 이렇게 탑5 상승률에 좋은 종목들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도 탑5 상승률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네. 연인 샀잖아요. 모의 포트에. 네. 지금 수익률이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요. 말씀하시고 바로 다음날 제가 매수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계속 신고가를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주고 있어서 섣불리 못 팔겠던데 어디까지 들고 갈까요? 네, 오늘 그 해답을 드릴게요. 네. 일단 한선 엔지니어링을 추천드렸던 이유는 글로벌 시장에 열려준 지 최대 선도 기업이죠. 블룸에너지의 깐부 기업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면서 블룸에너지의 플러밍 모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국내 업체가 바로 한선 엔지니어링이다. 최근 들어서 블룸에너지가 북미 시장에서 연이어서 대박 수주를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블룸에너지의 수주 증가는 곧 한선 엔지니어링의 수주 증가라고 구조적인 이런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올 한 해 정말 놀랄만한 실적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그런 기대가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500억을 들여서 이미 공장 증설을 맞춰놨기 때문에 생산 캐파가 2배 향상됐습니다. 생산 캐파를 늘려놨는데 블룸에너지가 수주 폭탄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한선 엔지니어링도 올해 넘치는 수주로 인해서 실적이 크게 증가될 것이다라는 그런 스토리예요. 작년 말에 98%의 실적 전망세가 있었어요. 여기서 올 한 해는 추가적으로 성장이 50% 이상의 성장세가 기대되면서 이 기대감이 주가에 현재 녹아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현재 어떤 위치냐면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1차 상승이 나왔죠. 매집 거래량이 나온 다음에 3월 달에 한번 눌러주면서 4월 초반까지 눌러주면서 이렇게 2차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상하지 않나요? 뭐가 수상합니까? 거래량이 안 나왔잖아요. 강력한 거래량이 매집 거래량이 남았는데 신고가가 돌파된 이 자리에서도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안 나온다라는 것은 이 종목에 추가적인 랠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충분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거래량이 강력하게 터지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자는 홀딩 당부드립니다. 네, 자 보유자분들은 홀딩 하시자라는 말씀 주셨고 저도 제 모의 포트폴리오에 한선 엔지니어링이 있으니까요. 좀 더 들고 가보면 좋겠네요. LS 에코에너지도 리뷰해 주시죠. 2월 10일에 담았는데 정말 완벽한 매수 타점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이 4월 중순부터 정말 강력하게 추세를 가파르게 이렇게 올려가고 있잖아요. 오늘도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을 해냈습니다. 75,000원까지 터치했거든요. 네. 탈자도 가능해요? 제가 이거는 좀 많이 네. 추천을 드렸어요. 네, 맞아요. 2월 10일에 추천드리고 나서 다른 방송에서는 지난주에도 한번 추천을 드렸는데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에너지는 권력이다라고 강조드리고 있는데 에너지는 권력이다라는 표현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 바로 LS 에코에너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트남의 전선 시장의 1위 기업이에요. 최근 들어서 해저 케이블 시장으로도 진출이 돼서요. 강력한 수익성 사업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특히나 베트남은 값싼 인건비랑 값싼 설비에 의해서 값싸게 전력을 만들어서 북미랑 유럽에 비싼 가격에 팔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영업이익률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베트남의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요. 이 값싼 전력을 싱가폴로 보내오는 싱가폴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한 번 LS 일렉트릭의 성장성이 부과되는 그런 모멘텀을 맞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영업이익률이 49%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자, 여기서 2026년도 또 한 번 실적이 퀀텀점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올해 1조 원이 넘는 매출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보유자분들은 그대로 홀딩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도 바로 설명해 주세요. 네. 내일장 걱정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지금 미선물과 야간 선물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되실 텐데 내일 살아날 종목이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린다고 해도
강력하게 살아날 종목들을 우리가 저점에서 모아놓으면 분명히 큰 수익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그 종목을 공개방송, 이 시간 이후에 1시간 동안 이어질 공개방송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노래 공개 방송 말씀드렸고요. 오늘 제가 선택할 종목은 TCC 스틸입니다. 일단 내일장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가격적 측면에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잘 한번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스터 클래스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풍부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